이번 시간에는 문학계 영어 5강 중에서 6번째 파일이죠. 6번째 파일은 개인의 자아 성찰에 관한 세계관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의 자아 성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목은 유치원의 생명의 선영, 생명에 관한 이야기 한번 봅시다. 유치원. 자,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그러니까 뭐요? 내가 생명이 부대낄 때가 언제라는 거죠? 지식이 회의를 구하지 못했대요. 그러니까 지식이 완성을 이루지 못했고 또 삶이 애증스러울 때, 그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하여서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자. 자, 그러면 화자는 이렇게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 사막으로 가자. 그럼 사막은 나의 이 애증을 풀고 회의를 풀고 또 생명을 불어넣어줄 곳이죠. 사막은니까 생명을 불어넣어줄 곳이고 생명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곳이라고만 하는데 거기로 가자고 했으니까요. 거기는 사막은 한 번 뜬 백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하고 그러니까 태양이 아주 뜨겁고 일체가 모래수가 사멸한 영겁의 허전 영겁 오랜 세월에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아주 더운 곳 누구만 있대요? 알라 신만 있는 이 사막의 끝으로 가자고 했어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신은 생명이 부대낄 때 사막으로 간대요. 사막으로 가는 이유는 뭐죠? 생명을 되찾고자 가는데 그곳은 알라신만이 존재합니다. 열사의 끝이라고 합니다. 그 열렬한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홀로 서면 시적 허용이 있네요.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할 것이다. 그러니까 화자는 역설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얻기 위해선 알라신만이 살 수 있는 사막으로 가세요. 그곳에 가면 그 열렬한 고독 속에서 혼자 옷자락을 나부끼면 뭘 만나게 되는데요.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한대. 여기서 나는 어떤 데 나예요? 이상적인 나. 이상적인 나. 그러니까 나라는 것을 이 나라는 사람을 외면적인 자와 내면적인 자로 나눠 본 거예요. 그럼 내면적인 자는 뭐요?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외면적인 자는 뭐고요? 현실의 나, 현실의 나. 그러니까 화자는 지금 뭘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생명이 부대낀다면 어디로 가야 된대요? 사막으로 가야 된대요. 그 사막으로 가면 뭐 할 수 있대요? 나의 이상적인 나를 만날 수가 있대요.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의 자체 이게 뭐죠? 사막에서 찾을 수 있는 거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사막에서 만약에 사막으로 갔는데 사막에서 원시 본연의 자체는 뭐요? 이 생명이죠. 을 찾지 못한다면 차라리 나는 어느 사고는 뭐예요? 구덩이. 모래 구덩이에서 회한 없는 백골을 조이리라는 거면 어느 구덩이에서 백골을 조인다는 것은 뭐야? 죽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지적이죠. 그죠? 화자가 생각하는 생명은 어디에서 이제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사막에서. 그 사막에 가서 열렬하게 고독을 대면하면 그 원시 본연의 자태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어디에서? 사막에서. 그 원시 본연의 자태란 내면에 있는 나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화자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삶의 회의를 느끼고 있어요. 나의 자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애증의 짐을 다 지지 못하면 그래서 생명이 부대끼면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사막.
그럼 이 아라비아 사막은 어떤 공간이 되는 거죠? 자신의 생명을 찾을 공간. 다시 말하면 이상적 자, 본질적 자라고 할게요. 본질적 자. 나를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어디요? 아라비아 사막을 가져요. 그러면 거기는 오히려 알라신 같이 절대자만 살 수 있는 공간인데 내가 그곳에 가서 열렬히 고독하면 홀로 설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본질적인 나인 이상적인 자를 만날 수 있대요. 그래서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 본연의 자태가 바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거죠.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그래서 원시 본연의 자태와 자, 그 다음에 대면하는 나는 같은 이상적인 자가 될 거고요. 차라리 나는 백구에서 뭐 죽으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현실의 자, 현실의 자, 다시 말하면 외면적 자, 외면의 자, 외면적 나가 될 수 있는 거요. 자, 회를 느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간대요? 그 생명의 본질을 찾으러, 생명의 본질을 찾으러 아라비아 사막으로 가서 생명의 본질을 찾지 못한다면 죽겠다라는 굉장한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2강이고 자, 여기까지 이런 화자고요. 그럼 이 화자는 지금 정서가 어때요? 정서가 뭔가 이제 회의적, 자신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또 성취라고 있어요. 자신, 삶을 성취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 태도는 의지적이죠. 뭐뭐하자, 뭐뭐하리라. 그랬으니까 의지적이고 4번 주제는 뭐야? 본질적 자를 회복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드러나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의 생명에서는 윤동주의 이제 성찰 시가 나올 때도 다 뭐가 나오냐면 본질적 자와 이상적 자와 대립하는 현실적 자, 외면적 자가 나오거든요. 이것을 찾는 문제, 시 해석하면 찾기 쉽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지금 뭐야? 걔네 자성찰에 관한 세계관을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가 윤동주의 또 다른 고향에서도 뭐가 나올 거예요? 본질적인 자아와 이상적인 자아가 나올 거예요. 한번 봅시다. 자,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 한 방에 누웠다. 자, 화자가 고향에 왔는데 나의 백골이 따라왔대요. 백골은 뭐예요? 나의 백골인데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부정이겠죠. 백골은 뼈니까요. 죽은 다음에 남는 거니까 부정일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자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자아를 두 개로 분리시켜 보는 거죠. 현실의 나, 이 육체의 나와 내 마음속의 나. 그럼 내 마음속의 나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본질적 자이면서 내면적 자이면서 이상적 자. 그죠? 내면적 자는 본질적 자고 이상적 자.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현실의 나라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라고 비춰지냐면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이 따라 누웠다 라고 했으니까 백골은 부정적인 자라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두운 방이 우주로 통한다는 것은 이 어두운 방은 뭐하는 공간? 성찰의 공간이다. 이 세계를 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래서 어두운 방이 성찰의 공간이었고 아까는 아라비아 사막이 바로 성찰의 공간이었죠. 그곳에서 본연의 자태를 찾을 수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바람은 뭘까요? 어둠 속에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그리다 보면 눈물 지는 것이 내가 웃는 것이냐 백골이 웃는 것이냐. 그럼 백골은 부정적인 거고 나는 긍정적인 걸 거예요. 자, 아름다운 혼이 우는 것이 아름다운 혼이 정말 긍정적인 것이고 그럼 여기서 나는 뭐냐? 현실의 자아가 현실의 자아, 여기는 부정적 자아, 여기는 이상적 자아가 될 거죠.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때다. 그러니까 나는 긍정이다.
그죠? 지조 높은 개는 어둠을 쫓는다. 그러면 그 지조 높은 개는 일단 지조가 높다고 했으니까 긍정이고요. 밤을 새워 어둠을 줘. 그러니까 밤은 성찰의 시간이죠. 성찰의 시간에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지져서 내몰아요. 뭔가 갈등을 내몰겠죠. 이 갈등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거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긍정적인 거죠.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어디로 가자? 성찰로 가자. 화자는 지금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있죠. 고향에 돌아오는 밤에 백골이 따라와 누웠어요. 내가 고향에 왜 왔을까요? 뭔가 여기는 나오지 않았지만 백골이 따라와 누웠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백골이라는 것은 부정적자잖아요. 그래서 이 현실을 회피하는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자가 함께 되었어요. 그래서 어두운 방은 우주로 통해 내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야. 하늘에선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 그러니까 나를 좀 성찰하게 하는 어떤 매개체겠죠. 그래서 어둠 속에 곱게 포화적용하는 백골을 그려요. 그러니까 백골은 지금 현실을 도피하려고 뭔가 이제 부정적인 나인데 어둠 속에서 더 활개를 친 어둠 속에서 더 이제 부정적인 상황일수록 더 현실을 도피하려고 한다. 그죠?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웃는 것이냐 네가 웃는 것인가. 여기서 어둠을 이제 윤동주 일제강점기로 본 다음에 시대의 현실이라고 보겠고 눈물 짓는 것이 내가 웃는 것이냐 백골이 웃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이 웃는 것이냐. 때 백골은 부정적인 자고 그러면 아름다운 혼은 긍정적인 자가 될 거고 그렇다고 본다면 여기 나는 지금 현실에서 이제 성찰하는 자 혹은 현실에서 갈등하는 자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름다운 혼이 오는 것이다. 지주 높은 개는 긍정인데 밤을 새워 어둠을 시죠. 그러니까 이 지주 높은 개처럼 자신도 그죠? 성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이겠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이상적인 자일 거예요. 자, 지주 높은 긍정적인 것이니까 이 긍정적인 것은 나, 이상적인 나를 쫓아다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자는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성찰하고 있고 정서는 반성적, 그죠? 이 부정적 자를 보고 있으니까 반성적이고 성찰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태도 역시 같네요. 그러면 주제를 보면 반성적, 성찰적 같고 이상적 자를 갖고 싶은 그 다음에 의지 혹은 욕망 아니면 둘 사이에서 갈등하는 화자라고 해도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간 기영도가 질투는 나의 힘. 기영도의 작품 얘기 한번 볼까요? 기영도의 작품 질투는 나의 힘. 아주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힘없는 책갈피는 이 종이를 떨어뜨리며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으니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구나 라고 아주 먼 훗말에 나는 생각할 건데 그럼 이 종이는 뭐냐? 현재의 자신의 생각을 적은 종이죠. 그렇죠?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낸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구나 라고 아주 먼 미래의 현재를 돌아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현재 모습을 미래 상황을 가정하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공중에서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수많은 갈등을 했구나. 갈등. 고민, 방황. 그죠? 그럼 현재 뭐 하고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 많은 공장을 세웠다. 너무 많은 생각이 있어서 어리석게도 그토록 기록할 것이 많았어. 구름 밑을 천천히 쏟아내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공중에서 머뭇거렸다. 갈등이 많았다. 나 가진 것 한식밖에 없어. 저녁거리마다 물끄러미 청춘을 세워두고 그러니까 현재 나는 청춘인 거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워보았다.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구나. 그리하여 나는 여기에 짧은 글을 남겨두다. 여기 다 현재 모습이에요. 현재 나는 질투밖에 남은 것이 없고 마음에 갈등이 많아요. 그렇죠? 살아온 날들을 신기하게 세어보았는데 그 누구도 나를, 이게 바로 성찰한 거죠.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나의 희망의 내용은 오직 질투뿐이구나. 그리하여 나는 여기에 글을 적는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가 가장 중요한 성찰의 부분이네요. 그 누구도 나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는 것은 누구도 나를 경쟁 상대로 느끼지 않았다. 누구도 나를 경쟁 상대로 느끼지 않았다. 그런데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러니까 나만 혼자 다른 사람을 경쟁 상대로 보고 그럼 26번 볼까요? 가에서 산악의 의미는 고통과 번민의 삶을 상징하며 열렬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삶에서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의미해요. 한번 끊어봐요. 사막의 의미는 고독과 번민의 삶을 상징한다. 아니죠. 고통과 번민을 벗어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간 거니까 여기는 번민의 삶이 아니고 성찰의 공간이 되는 거고 열렬한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으리라. 이걸 맞아. 거기 가서 열렬하게 고독 가운데 옷자락을 날리고 나서 나와 대면하게 되는데 나의 본연의 자태를 배우지 못하면 차라리 죽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 고독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비극적인 삶이 나아지지 않으리라는 인식을 드립니다. 비극적인 삶이 노력하지 않으면 죽겠다라고 해서 해야지 맞는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틀린 말이 되네요. 27번 나는 아름다운 고향을 가기 위해 고향을 버려야 하는 현실에 대한 말이 안 돼요. 나는 고향에 갔는데 백부가 따라왔어요. 이거 말이 안 되네요. 모두 다. 다의 시적 화자는 구름 밑을 쏟아낸 개처럼 시대적 도주 위에 영악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며 다시 아니죠. 구름 밑을 쏟아내는 개처럼 뭐 했대요? 지칠 줄 몰랐대요. 지칠 줄 몰랐다는 게 뭐 고주리한 삶에 영합했다는 게 아니죠. 구름 밑을 쏟아내는 개처럼 지칠 줄 모르고 머뭇거렸다는 것은 뭐냐면 원래 이제 현재 삶인데 많은 생각이 있었다는 건데 그 뒤에 보면 그 많은 생각은 뭐예요? 남들을 의식하는 거.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그러니까 남들을 의식하고 자신을 사랑하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시적 가장 구름 밑을 쏟아내는 개처럼 시대적 부조리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건 맞는데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질투만 했던 것, 다른 사람들만 질투했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 되겠어요. 자, 지금까지 뭐에 대해서 봤냐면 개인의 자아 성찰까지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에 대한 내용을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